명화빌딩 1층에 오나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요. 곧 2호점이 개점이 된다고 합니다. 시청 앞에 있다고요? 아, 예, 예. 지금 네, 8월 달에 네. 오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프랜차이즈점이라고 하시는데 계약은 안 됐나요? 예, 예. 아직 가맹 계약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퓨전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알아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청년 기업가로서 대성하리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온화하십니다. 네. 순하고 또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십니다. 그리고 외모도 저보다 훨씬 핸섬한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이윤재님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 건물에서 지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재, 33살 청년 사업가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윤석열, 네네. 은치영, 제가 윤석열 계열입니다. 윤치영 박사, 네네. 은치영 선생님하고 함께 지금 스피치를 지금 강의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게 조금 약간 어눌해가지고 지금 윤치영 선생님한테 강의를 받고 지금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걸 연습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제가 뵙기에는 뭐 아쉬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아쉬운 점으로 찾아왔는지 지금 강의를 지금 3회차인가 4회차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제가 키워드로 말하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라, 또 구체적으로 말하라, 정적 카피라이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발성을 했고요. 한자 한자 눌러서 말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훈련을 좀 하셨는데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아, 예. 그 키워드 말하기랑 구체적으로 말하기랑 이제 인간 중심의 상대방에 약간 집중해서 그렇게 말하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파워 발성 약간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고 약간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약간 음유를 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지금 배워봤는데 지금 다 하나하나가 대화를 하는 때도 있고 약간 자기 주장을 하는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핵심을 찔러서 간결하게 말하는 방법,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 앞뒤 없이 두리뭉실 뭉개듯 말하는 것은 좋은 언어적인 습관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할 사람으로서 한자 한자를 확실하게 확신적 어조로 눌러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오시면서 또 본인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서 직접 커피를 내리시거든요. 커피 맛이 달콤 새콤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먹었고요. 또 거기에다가 한 장도 아니고 15장씩 그 무료 티켓을 준비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주셨으니까 감사히 받겠고 그리고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달라고 주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으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신경 쓰고 배려하고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부담을 줄 분도 아니고, 왜냐하면 명화빌딩의 그 주인이 아빠라면서요. 아, 예. 네. 빌딩 요즘 그 20대들이 희망 직종 중에 하나가 백수입니다. 아, 예. 아빠 직업이 백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최근까지는 중소기업 운영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부동산 관리만 하시고 이 백수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수입을 얻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백수가 아니라.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치 일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임대업이 되는 것 같지만 임대업도 쉽지 않잖아요. 정말 신경 쓸 곳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빠 하시는 일 보면서 이 건물주의 애로사항. 아, 건물주 제가 직접 건물주가 돼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일을 옆에서 자세히 이제 도와드리면서 봤는데요.
근데 건물주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쉬운 게 어떻게 있습니까? 네. 하나하나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벽 하나하나, 밑바닥 하나하나, 타일 하나하나, 수도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 예. 않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게 지금 이제 임대업이라서 네. 나가고 들어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마다 공실 또 채우는 것도 예.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한 40% 정도가 공실률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나마 저기는 그래도 1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펼친 이유는요. 예, 이거 혼자 먹으면 배탈 납니다. 네, 필요하신 분 같이 있으면 필요한 분 있으면 오시면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해 드리면 뭐 한 장이 두 장이 될 수도 두 장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오시면 저한테 원하시면 모나 커피숍 우리 대표님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광고는 그만하고요. 이제 실은 뭐가 좀 아쉬워서 오셨는지 사석에서 말하는 것이 아쉬운지 아니면 공석에서 말하시는 것이 아쉬운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아쉬운 것인지 좀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윤치영 스피치를 제가 찾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말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 살짝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는 이게 발음 자체가 막 이렇게 되게 어눌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어눌한 발음을 조금 고치고자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을 할 때 말을 이렇게 약간 떠듬떠듬 시작하는 그게 잘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점도 여기 스피치를 하면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온 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어떤 면접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되게 장황하게 풀어놓는 어떤 약간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놓는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스피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한자 한자 글자를 세워서 훈련을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말을 하나를 눌러서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확신적 어조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꼭 아나운서가 아니라도 맞아요. 말을 할 때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크고 자연스럽게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서둘면 말을 더듬게 되거든요. 맞아요. 서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하면 훨씬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겠고 안정적인 톤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글자 한자 한자를 눌러라 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첫말이 잘 안 될 때에는 노래하듯이 말하라. 제가 황소영 교수라고 있어요. KT 인쇄개발원의 교수였는데 디스크 쪽으로 아주 명강사이거든요. 그 친구가 태어날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중화요리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아들한테 돈을 계산하고 10,000원짜리를 줍니다. 그럼 가면서 얼마입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네. 하면서 리듬을 찾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템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드미컬하게 말을 하면 말을 아주 더 자연스럽게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듬을 타라. 노래하듯이 아리랑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리랑 더듬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래하듯이 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청산유수 물 흐르듯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 한자를 눌러서 발음하라 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서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한 것 같더란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하게 말한다, 행설수로 말한다, 중언부언한다, 또 두리뭉실 말한다 이런 화법은 아주 안 좋은 화법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말을 좀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요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요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깁니다. 이런 요지라고 하면 그 요지에 합당하게 키워드를 살리면 돼요. 인생, 예술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키워드를 살려서 말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실은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거 아닌데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논리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논리형보다는 서술형이 좋습니다. 서술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시고 또 기업가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돈만 보입니다. 그럼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돈을 쫓아가는 사업가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알바생들이 다 이렇게 주걱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대하게 되고 존중감이 없어지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위기가 결코 고객이 감동하거나 만족한 그런 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중심,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 모든 일이 풀리고, 또 일이 풀리면 사업은 잘 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이익 창출은 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피는 못 속인다고요? 아빠가 저렇게 큰 빌딩을 운영하시기까지에는 얼마나 관계가 좋으셨겠습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어서 오늘 갑자기 부러운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30대 초반, 굉장히 젊지요. 거기다 아직 미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너무 광대한데. 결혼 계획은 어떻게? 결혼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좋은 여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예. 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존경하는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일까 궁금해요. 제 롤모델은 2명인데요. 네. 중학교 때부터 쭉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네네네. 네. 워렌 버핏은 요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 네.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 또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자기는 그 생각에 몰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 어떤 한 가지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기회가 올 때 제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는 기회가 와도 이게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너무 공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 롤모델로 삼았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게으른 편인데 네. 아버지는 제가 최근까지도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네. 직원 수가 한 1,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전부 다 뭐 기계 하나하나, 수도 하나하나, 이렇게 뭐 전원 스위치 하나하나까지 위치까지 다 기억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이제 하루하루 체크하시고 거의 그러다가 이제 약간 힘에 부치셔가지고 약간 그거를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점이 저는 너무 약간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람이 치밀하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깨닫고 나서도 이제 커서도 그런 변함없는 모습에 약간 정말 치밀하시구나 네네. 라고 느끼면서 제 롤모델이 됐어요. 네, 워렌 버핏, 그리고 또 본인의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해가지고 네네네. 네, 제 아버지 도움 없이 이제 제 스스로 약간 어떤 장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거에 있어서든 제가 성공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네네. 자수성가해서. 예. 네.
말 그대로 자수성가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제가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만 그렇게 자수성가형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또는 이제 여러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약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약간 리더? 네.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 있으려면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일. 네, 최근에 여성 경제인 협회 차기 회장님이 오셨어요. 네, 이제 중소기업 기업인이신데 여성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돈이 있으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되셔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 충분 조건이더라. 아무리 뭐 금검절약 한다 손 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좋더라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줘서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그 강점이라면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전만큼은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보완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네. 저의 강점은요, 저의 생각을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설득력. 약간 그런 어떠한 약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력이 조금 높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고요. 설득력과 집중력이 예, 강하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은 제가 지나치게 게으릅니다. 게을르세요? 예. 어느 정도로 게으르십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이 없으면 굉장히 늦게 일어나고요. 근데 요즘은 게으름의 미학이라고요? 때론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not bad. 너무 이제 바지런하거나 부지런하면요 밑에 사람들이 괴로워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게으름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게으르지 못한 게 약점입니다. 저는 그게 부러워요. 뭔가 늘 움직여주고 뭔가 하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 아닌가요? 네, 그 일에 중독에 빠지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일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데요. 근데 나도 게으름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워커홀릭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이제 막 약간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약간 멍 때리면서 이렇게 딱 있다 보면 한 3-4시간이 막 훌쩍 지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게으른 게 제 큰 단점입니다. 술을 보면 손을 다쳤어요. 네.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하다 대기도 하시고. 또 골절도 당하신 거예요? 네네네. 오른팔에 여기 손목이 살짝 금이 가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문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은요, 제가 20살 때 새긴 건데. 그래요? 아직도 선명해요? 네. 오래됐는데 잘 돼가지고.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결심으로? 제가 20살 때 이름이 이규환에서 이윤재로 제가 바뀌었거든요. 개명하셨나요? 그게 빨리 죽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환자 할 때 환자가 제 이름이더라고요. 그러게. 그리고 그때 한자를 잘못 적어가지고. 누가 지어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막걸리 한잔 하시고 이제 윤재 뜻은 뭐예요? 한자. 윤재는 윤기날 윤자에 빛날 윤재. 황제 제자라고. 좋은 이름은 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약간 제 이름에 대한 제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규환이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약간 종교책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외부적인 것까지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뱀띠거든요. 89년생 뱀띠인데 그래서 여기 루크라는 단어가 뱀이라는 뜻이고요. 루크, 네. 그다음에 여기 리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악한이라는. 네. 네, 그래서 네. 사악한 뱀이라고 그 사악한 성경책에 뱀. 나오는 그 뱀입니다. 예. 아담과 이브를 예, 맞습니다. 사과를 따먹게 한 네, 사악한 네, 뱀. 유혹의 근데, 뱀. 근데 왜 유혹의 뱀이라는 것을 문신하셨습니까? 그때 그 뱀 이름이 뱀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나의 정체성을 이걸로 삼아야겠다. 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 아담과 이브는 규율을 깨면서까지 사과를 먹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그 사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네. 저희는 지금도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안락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선악을 모르고 예. 선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헐벗고 다니면서 근처에 막 이렇게 따먹는 그냥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아서 낙원 속에 사는 그냥 안락함에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서 오히려 뱀이 오히려 보면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예.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죠. 무슨 번뇌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선악 사이에 올바르게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깨우침을 준 그죠. 사악한 뱀. 인간답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때부터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좀 네. 좋아하는 사악한 구절이라서 뱀을. 그래서 네, 좋아하는 좋습니다. 구절이고요. 여기 네. 왼쪽은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또 네, 성경 네. 구절인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겸손한 맛이 제가 좀 없어요. 왼쪽에 있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사악한 뱀이란 의미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사람도 없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악한 뱀이 되어서 중생들에게 지혜를 주고 삶의 정표를 찍어줄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뱀이시군요. 이게 그런 약간, 이윤재이군요. 이게 약간 사악한 뱀이 그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걸 알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그죠. 뱀이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네. 각별하게 해석을 하시고 사악한 뱀이라는 뜻을 문신을 한 이윤재님은 역시 남다르십니다. 네. 자, 이제까지는 이윤재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물어봤는데 네. 또 우리 이윤재님이 보는 윤치영 박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예. 또 화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네. 선생님은 혹시 그 스피치 할 때 음.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세요? 이 스피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네네네. 충무체육관에서 6.25 그 특별 행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충무체육관에 2만여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큰 행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뽀빠 이상용, 네네네. 뽀빠 이상용, 또 그 뽀빠 이용식, 예.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하고 사회를 보고 하는 큰 무대였습니다. 그때 저보고 웅변을 하라고 했어요. 6.25. 상기하자 6.25. 네. 하는데 원고를 한 7분짜리 준비했는데 그거를 외쳤습니다. 원고를 외워서 네. 외쳤는데 그 밑에서 그 그러니까 그 행사를 진행한 요원이 그만하세요. 청중이 끝난 줄 알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연예인들이 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으쌰으쌰 화려하게 하다가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서 웅변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만들어도 되겠다. 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그만하라. 다음 무대 순서를 이제 진행하겠다. 그걸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준비를 다 하셨나요? 망친 듯한 그 책임감이 지금까지도 있는데요. 그래서 스피치는 청중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정말 가장 뼈아픈 저의 실수. 물론 저만의 실수는 아니지만 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중간 사이에 하나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행사 그쵸. 사이에 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청중들을
좌석에서 일어나서 가게 한 그런 스피치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어려우셨겠어요. 네. 그리고 스피치를 하게 된 동기는 사람들 앞에만 쓰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 결혼식 할 때 사회 보고요. 무슨 행사했을 때 뭐 사회 보고요. 이걸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했습니다. 울산시청에서 강의했을 때가 있었는데 본관을 메꾸고 별관을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TV로 중계하듯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날고 기고만장 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죠. 제가 한 명 앞에서 혹은 10명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겁쟁이가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강의할 때 그때는 뭐 800명, 1000명 이 정도 됐거든요. 그때 강의할 때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 젊었을 때 저와 그 강의할 때 저의 모습은 너무 극과 극이었죠. 네. 그게 결국 뭐로 나를 바꿨냐면 경험으로 부단히 무대에 서고 사회 보고 강의하면서 다져진 컴플렉스로 오히려 네네, 돌파를 네네, 하셨네요. 그걸 상황 통제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에 낯설고 미숙하고 긴장이 되면 그 상황에 노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네. 익숙하니까. 네, 그러니까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온실 밖에 비바람 속에 자란 화초와의 차이죠. 비바람에 익숙해진 화초는 버틸 힘이 있는데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 비바람에 내놓으면 바로 쓰러지죠. 그래서 한국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무 보호하지 말아라. 스스로 자립하도록 자립심을 키워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경험만큼 좋은 스승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게 여기 네, 산증인이 네, 있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울렁증 혹은 긴장감 더 나가서는 대중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100번 이해하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또 사회 문제로 넘어가면 애인 기피증 같은 게 요새 약간 사회 문제로 대두되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전과 이후. 예. 이전에는 대면 시대였었잖아요. 예. 네,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냥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뭘로 제가 치유해 주냐면 말의 힘으로 치유해 주는데 말의 힘에는 치유력,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치유가 됩니다. 그걸 토설이라고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토해내면 토해내는 순간 그냥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가 됩니다.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어의 힘인데 토설을 통해서 토해내면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요. 또 본인의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까지도 치료가 되는데 실은 혼자 있다 보니까 말할 상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 많이 오시죠. 오셔서 막 토해내면 후련해지고요. 속 시원해지고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윤재 우리 청년 기업가님도 개인 코칭도 중요하지만 그룹 지도에도 한번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으시잖아요. 저녁 시간에는 좀 바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주시죠. 예. 그러면 윤치영 선생님의 선생님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풀어낸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한 문장으로? 네. 저의 직업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저의 직업은 화술 전문가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세 코치,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네. 해주시는. 네. 나가기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홀로 안 된, 혼자 하기 벅차니까 네네. 그런 과정을 도와주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고 비전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더 왕성하게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쓰고 있고 또 강연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개인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드린 적이 없죠. 아, 네. 한 권도. 제가 교보문고에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무슨 책이에요? 그게 화술에 관한 책이었는데 언제쯤 읽으셨어요? 제가 그때 2주 전에 2주 전에 그때 말씀하시고 한 거침없이 번 제가- 말하면 잡담 넓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침없이 말하는 게 어떤 것일까? 자기 생각대로, 네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다가 막히거든요. 아, 네네. 예, 거침없이 말하라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말하는 것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면 잡담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근데 거침없이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거침없이 말하려면 나의 그 믿음, 그죠. 나의 진정성으로 무장되어야 거침없이 말이 나와요. 네네. 내가 뭔가 팽기는 게 있거나 뭔가 가식적이거나 그러면 거침없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하면 전제가 붙습니다. 진정어리, 정성어리,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충분히 생각을 신념을 하고.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있을 때 거침없이 토해낼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책은 실은 독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권 사주세요. 왜냐하면 그 한 권 사줘야 그 책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죠. 책이 팔리지 않으면 바로 사장돼요. 바로 그 서점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반품에 들어갑니다. 그럼 책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한 권 사주기를 원하는데 그 책은 사주실 거죠? 저 이미 샀습니다. 이미 샀습니까? 예. 이미 한 번 샀습니다. 제가 네. 지금 안 가져왔는데. 가주시고요. 예. 그 책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작년 10월 15일 날 네. 오페라 웨딩에서 100여 명 모시고 출판 기념을 했던 책이거든요. 네네. 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화법은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화법은 그 사람의 처세잖아요. 네. 좋은 처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근데 그릇된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릇된 처세를 가지고 있으면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 시대입니다. 공감. 이 시대의 그래서, 아이콘이네요. 네. 그래서 그 책은 지금 사인해 드릴 거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감이 나왔기 때문에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실까 합니다. 네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게 공감력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윤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믿습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이런 거죠. 뭐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감이 아니라 뭐죠? 부정이죠. 근데 사람들은 언어적인 습관이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공감한다고 하는데 상대의 입장을, 상대의 존재를, 상대의 표현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시군요.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정해 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극단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막 그 시내를 주행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때 굉장히 격하게 그렇죠. 대기가 그렇습니다. 예. 욕을 합니다. 목사님도 욕을 한다던데요. 아빠가 운전하면서 아빠가 뒤에 아들이 탄 것도 모르고 욕을 확 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럼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차가 끼어들었군.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군. 그 문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오늘 날씨 덥네. 왜 이렇게 날씨 더운 거야? 막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덥군.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덥지? 여름이니까 더운 거지.
여름인데 덥지 않으면 여름이 아니잖아요. 네.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운동하면 땀을 흘리니까 더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 감사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네. 교통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차가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돼요. 앞에 여자네. 여자는 거리가 짧거든요. 동선이. 네, 확 들어와요. 여자가 여성이니까 운전 솜씨가 저렇군. 여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원시 길게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 차선 변경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호 받고자마자 휙 하고 들어온다고요. 저는 약간 틀린 방법으로 네. 이해하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차가 만약에 끼어들었으면 제가 차가 끼어들었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딴 사람들도 제가 화난 걸 알아요. 그러면 차가 끼어들면 당연히 화가 나지 네. 라고 아니까 굳이 제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가 끼어들었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덥네, 이렇게 말만 해도 좋아요. 이미 저는 화가 표현만 난 해도. 거예요. 네. 그냥 화가 났는데 굳이 저는 이 정도까지만 그냥 말을 하고 그래서 감사까지 갑시다. 제가 감사까지는 잘 안 하는데 감사까지 가면 제가 감사까지는 잘안 하거든요. 그래도 접수사고 나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죠. 사고 나지 않아서 네, 다행이네. 그죠. 그나마 끼어들어서 제가 미리 봐서 다행이네. 졸렸는데 정신이 벌쩍 났군. 네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상황이.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인정해주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다 보면 모두가 감사로다. 이게 이제 공감화법에 제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네네. 그 책을 사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화법. 네, 인터뷰를 이렇게 아무나 하지 않는데 문득 인터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매력. 그럼 대화 나누고 싶다.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림대로 모든 일이 세상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 그리시고 예쁜 그림 그리시고 아름다운 그림 그리셔서 아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네네. 그런 청년 기업가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 네.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 바라고 저도 가끔 확인하러 다니겠습니다. 네. 네네. 언제든지 네네. 오세요. 오픈은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픈은 저기는 지금 8월 달에 계획하에 있고요. 지금 서울 쪽이랑 부산 쪽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네. 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네. 한번 해보고 싶은 거를 제가 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2의 백종원이가 태어나다 네. 그쪽 커피숍은 아니지만 백다방도 있잖아요. 예. 백다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다방은 경쟁자죠. 근데 그 백다방의 장점은 뭐예요? 백다방의 장점은 일단 굉장히 자극적인 맛을 이제 싼 원가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에 백종원 씨가 되게 특출난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아요. 레시피를 그렇게 원가를 싸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레시피를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백다방이 전국에 체인화되면서 커피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네네, 맞아요. 1,500원짜리 커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1,500원, 1,000원짜리 커피가 막 줄줄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스타벅스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스타벅스는 그대로 그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젊은 층들이 많이 애용하잖아요. 네네. 스타벅스는 아예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레포트 쓰고 작업하고 공부하고 맞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나름대로 고가 정책이 지금도 먹히고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맛이 조금 다르대요. 네, 맛이 약간 틀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온화 커피숍의 경쟁력은 뭡니까? 오나 커피숍의 경쟁력은요, 아무래도 그런 베이커리라든가 이렇게 약간 커피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약간 기호식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호식품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프리미엄 베이커리가 굉장히 저희 장점이고요. 게다가 스벅이나 어느 백다방이나 타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만의 고급진 향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저희 매장이에요.
제가 한 번도 원화 커피숍은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아까 얘기한 베이커리라든지 네네. 달달한 케이크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가 서비스를 먹으러.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가겠습니다. 예. 그때 가장 행복해요. 아, 그게 이제 경쟁력이고요. 예. 그걸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취향들이요. 커피만 먹지 않고 베이커리나 케이크나 달달한 거 같이 먹으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네네. 그죠? 네.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도 네, 커피 먹으면서 베이커리 그런 거 이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요. 네, 파리바게트입니다. 거기 안에 빵도 있거든요. 커피 맛도 뭐 괜찮고요. 네,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길 건너 가야 되는데 길 건너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티켓이 있습니다. 혼자 먹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티켓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아까 질문하는 거 생각이 안 나셨습니까? 네. 예. 네. 네. 생각할 때까지 질문은 계속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네. 본인은 이제 이렇게 기업가로서 열심히 창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대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여가 서명을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그런 취미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시고 넓혀 나갈 것인지 약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으로 확장하다 보면요, 실은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나만의 취미 생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취미 활동이 맞을까요? 어떤 친구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골프하는 친구도 있고요. 맞아요. 어떤 친구는 틈만 나면 여행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수집하는 수집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제가 따로 저만의 약간 저만의 공간에서 저만이 즐길 거리를 찾는다면 저는 거의 주로 책을 많이 보고요. 거의 주로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긴 하는데 주로 이제 책 읽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간 가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색다른 곳에서 읽고 싶다, 그냥 편안하게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거의 약간 다큐멘터리가 아무래도 여기 지금 사회는 저는 약간 인위적으로 약간 대하는 게 좀 약간 사람을 만날 때도 약간의 어떤 약간 이렇게 숨기는 게 어느 정도는 있고 좀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게 좀 싫어가지고. 근데 다큐멘터리는 오직 사실만을 좀 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집에 오늘 인터뷰 지금 훈련을 하는 겸 인터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좀 새롭죠? 인터뷰 오래간만에 하시는 재밌네요. 거죠? 재밌죠? 네네. 아직도 질문이 생각이 안 나셨습니까? 생각났습니다. 네네. 네. 윤채영 선생님은 혹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직업 외에 어떤 어렸을 때부터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혹시 굳이 하나 뽑자면? 남 앞에 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직업으로서 말고. 그러면 네네. 힘들었던 거. 어떠한 이러한 경험이 인생의 자양분이 좀 된 것 같다. 인생의 자양분이 된 것 같다. 제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 신창 초등학교 교정내 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책 읽는 소리 속에서 자랐어요. 교정내에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책 읽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자양분이 있었다면 맹무 삼천지교처럼 저는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자란 것이 바로 글을 쓰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된 자양분이었지 않았을까. 이제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학교 내에서 태어나서 글 읽고 공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저는 단점이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욕하면 사람들이 안 어울린대요. 욕을 할 줄도 모르고 욕을 제가 소화할 줄도 몰라. 근데 말투 자체가 좀 너무 온화하죠. 온화하죠. 네네. 그런 자연분이었지 않은가. 그건 부모님께 감사드릴 일이고
또 환경적으로 감사할 일이었다. 네, 맹모 삼천기가 아니었었는데 나는 그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자랐다. 네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데 그런 그러네요. 분위기였어서 그런 것이 글을 쓰게 된 동기였었고 또 오늘날 42권의 책을 냈고 지금 탈고된 게 또 3권이 있거든요. 네네. 원고가. 네,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강연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강의할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행복해요. 저한테 강의가 없다고 하면 쓰러질 것 같아요. 나한테 강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저한테 감사해요. 왜냐하면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제가 30대 초반 기업가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길거리 아저씨하고 대화하자면 되게 하겠어요? 이상하게 인터뷰하자면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지휘력을 갖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 이쪽에 관해서 누구나 다 제가 요청하면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점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 네. 일에 대해 되게 네.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그러면 혹시 혹시 윤치현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저 김영석 교수님을 존경하는데요. 아시나요? 연세대 명예교수이신데요. 102세. 네. 102세요? 네, 102세세요. 근데 TV도 출연하시고 100세를 살다 보니까라는 책도 쓰셨어요. 젊으세요. 102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시네. 102세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개가. 그러게요. 근데 102세인데 정정하게. 근데 그분이 한 말씀 2마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김영석 교수님 102세 동안 사셨는데 만약에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75세를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노라.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 시대에 그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생을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75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었고 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 황금의 시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저는 20대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취업 때문에. 네네. 근데 가끔은 놀랍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2, 3년 재수하다 보면 나이가 많음을 실감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죠, 나이는. 그죠. 근데 그럴 때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김영석 교수가 우리 청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탓하지 마라. 네. 무슨 일을 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없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 사랑 마다하고 싶지 않다.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해보고 싶다.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윤재님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가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랑을 마다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재님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2 나이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마음껏 지금 펼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자수성가가 목표이지만 그래도 울타리가 든든하시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마음껏 못 펼치거든요. 그죠. 네. 지금 감사한 일은 무엇이고 또 더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네. 를 마지막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33살의 나이에 사실 카페를 2개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사업체를 제가 2가지를 지금 이런 구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솔직히 제가 그런 어떤 이렇게 뒷배경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 당연하죠. 같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20대 때를 뒤돌아보면은 저는 약간 무조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는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게 어떠한 일이든 뭐 그냥 직장인으로 하든 뭘 하든 제가 일단은 20대를 다 바쳐서라도
30대는 제가 원하는 걸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시간씩 자면서 한 4년 동안 일도 해봤고요. 야. 그렇게 한 거의 한 진짜 한 5타임 5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자수성 간 거예요? 사업자금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것만 안 받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갚으세요? 아, 예. 그래야 자수성가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갚을 생각이. 네네. 은행이자 쳐가지고. 네네, 은행이자 쳐가지고. 예, 예. 그래서. 집세도 내고 있다면서요? 예, 예. 집세도 다. 꼬박꼬박. 안 깎고 다 올바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어찌됐건 저거를 지금 하는 거는 대출이라는 형태를 제가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대출의 형태가 이제 약간 뒷배경이 있어서 아버님 담보가 아니면 안 되죠. 아닌가? 아버님 담보는 아닌데 네. 아버님 담보의 영향력이 저한테까지 오더라고요. 시정 대출. 네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요. 네. 네.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치밀하게 하셨던 거를 제가 자양분 삼아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만의 어떠한 거를 아이템을 가지고 조그만하게라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일입니다. 잘 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올바른 어떤 그 삶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원칙, 올바른 철학, 올바른 사상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YG와 JYP입니다. 아시죠? 아, 네. 박진영과 YG YG. 양현석. 님이잖아요. 박진영이가 성공한 이후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오늘날 박진영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혹시 저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아, 네. 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그 전에 제일 감사했던 일과 또 앞으로 어떠한 일에 또 감사하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네.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고 어찌하다 보니까 저술가가 되었고 어찌하다 보니까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늘 계획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살다 보면 이제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혼자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 영향력을 주셨고 또 도와주신 분이 계시고 또 믿음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혈연, 지연, 학연 주변의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주변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갖고 있어요.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조금씩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처럼. 제가 MTB 자전거 타다 손 다쳤는데요. 여기. 네, MTB 자전거도 좋아하지만 자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전거는 굴러가야 된다. 끊임없이.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조금씩 쉬지 않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누구는 그런 저를 가리켜서 브레이크 좀 밟으세요. 악셀에다가 밟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인생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악셀에다만 있습니다. 저는 달리면서도 쉴 수 있는 지혜와 또 기술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달리는 것이 저의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이훈재님 네, 또 자주 뵙고 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응원해드리고 지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가져와서 사인해 청년 실업가님 좋은 느낌으로 좋은 과정과 좋은 성과 이루소서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해 주소서 2021년 7월 1일 윤치영 배 아까 말씀드린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라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윤재님, 네, 만사 형통, 운수 대통, 계속 성장하셔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